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우선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회차 동안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0억이 넘는 금액이 2월이 됐기 때문에 12회차 1등 당첨 금액은 아마 4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회차에서 제가 라리가 경기들을 올킬을 했는데 토사장님께서 기가 막히게 눈치를 깠는지 12회차에서는 K리그 5경기와 분데스리가 9경기를 쳐넣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고, 오늘은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지난번에 올려드린 한국 대 일본 친선 경기 영상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이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전력을 뛰어넘는 투지를 보여주면서 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선발 명단이 나오는데, 야, 이강인 선수가 원톱에 서 있고, 뭐 사실 제로톱이라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를 그 자리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생각이 들었고, 전반전이 끝나고 우리 벤투 감독님께서 생각이 있다면 이강인 선수를 중원으로 내리고 그나마 이정엽 선수를 원톱으로 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를 아예 빼버리더라고요. 이게 사실 감독님께서 이 한정적인 선수 자원들로 전술을 꾸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치지만 생각지 못한 선수 기용들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각 소속 팀들에서는 잘 나가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개차반인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투 감독님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그냥 벤투가 아니라 벤또 같은 느낌이었어요. 벤또가 도시락 그 일본 말인데 한마디로 반만 축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설하고 있는 안정환 선수, 아직까지도 선수라는 명칭이 자꾸 따라 붙는데, 아무튼 안정환 선수가 좀 대표팀 감독을 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던 경기였습니다. 뭐 어쨌든 지나간 경기니까 있기로 하고, 오늘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K리그 5경기에 대해서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 경기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생각으로는 경기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한일전에 소집된 국가대표 선수들이 4월 2일 금요일까지 코트 격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속팀 복귀 후에 바로 경기에 출전 가능한지 여부를 좀 주중에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에 들어온 K리그 팀들 중 국가대표에 소집됐던 K리그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FC 서울의 조영욱, 나상호, 윤정규, 울산 현대의 김인성, 이동경, 이동준, 김태환, 원두재, 홍철, 조현우, 강원FC 조재환, 김영빈, 수원FC 박주호, 박지수 선수입니다. 분석하실 때 참고 바라시겠고,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전북 현대. 자, 수원 삼성은 지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김건희, 정상빈 투톱에 미들라인에 이기재, 김민우, 한석종, 고승범, 김태원 선수가 출전을 했고, 수비에는 박대원, 최정원, 장호익 3백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C 서울의 1대2 역전패를 당했죠. 패배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우선 수원 삼성의 슈퍼루키 정상빈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수원 삼성에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고, 엄청난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부터 공격까지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전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주도권이 FC 서울로 넘어가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교체해서 들어온 니콜라우 선수는 딱히 뭐 보여준 것도 없이 제리치 선수와 또 교체가 되는 개구력을 보여줬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를 해서 들어왔다가 교체아웃 당하는 게 제일 축구 선수로서 굴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체해서 들어온 제리치도 이 고구마 한 20개를 그냥 물도 없이 먹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어슬렁어슬렁 열심히 뛰는 것 같기는 한데 공격에서 보여준 게 없죠. 골대 바로 앞에서 주워먹는 골도 못 넣었어요. 또한 수비 상황 시에 엉뚱하게 쓸데없이 깊은 태클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줄 뻔한 위험한 상황도 만들면서 니콜라오, 제리치 이 외국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원은 정상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 경기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전북현대는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4-4-2 전술로 투톱의 일류첸코와 구스타보, 미들의 바로우, 박진성, 최영준, 김보경, 수비라인의 이주용, 김민혁, 홍정호, 이유연 선수가 출전을 했죠. 우선 수비적으로 볼 때 중거리 슛 방어가 굉장히 좀 취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전북현대입니다. 수비라인이 전체적으로 상대방 공격 시에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많아서 중거리 슛이 좋은 팀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K리그에서 일단 중거리 슛 좋은 팀이라고 해봐야 생각나는 건 뭐 손에 꼽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북 김상식 감독이 말하고 있는 화공, 이 화려한 공격 전술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격이 바로 한교원 같은 선수들 돌파도 좋고 잘하긴 하는데 뭔가 계속 마무리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K리그에서 가장 재수없는 수비수 다들 아시죠? 누구죠? 그렇죠. 박지수 선수 두 경기 연속 퇴장 취소에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필드골이 아닌 페널티킥으로 골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수원FC에 많은 슈팅 찬스를 내줬고 결국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먹히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수원 삼성의 정상빈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복귀 여부에 따라서 좀 최종 픽에서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수원이 전북에 뒤지게 맞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 삼성 홈에서의 결과만 본다면 수원 삼성 기준 1무 4패로 수원 삼성이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전북이 수원 삼성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때 골을 기록했던 선수들이 한교원, 김보경, 구스타보 선수로 현재 전북에 다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과 그때 당시 수원 삼성 선수들 또한 고승범, 김태환, 한석희, 김건희 같은 현재 수원 삼성의 중원과 공격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모두 뛰었던 점으로 볼 때 전북이 확실히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수원FC와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을 상대로 전북이 리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다는 건 김상식 감독 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축구토토 승무패 1번 경기에서 현재 3연속 1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가 1번에서 나온다는 건 조금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수원 삼성의 단통 패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 성남 대 울산. 성남은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3-1-4-2 전술로 투톱의 박용지와 부시, 중원의 서보민, 이규성, 박태준, 이시영 선수, 권순영 선수를 배치를 했고 3백에는 리차드, 마상훈, 이창용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성남은 초반부터 포항에 완전히 밀리면서 계속된 크로스 상황에서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결국에 송민규 선수에게 헤딩골을 먹혔죠. 그 후에 권순영 선수가 전반 25분에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뮬리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후에도 포항이 계속 몰아치다가 전반 35분에 성남이 코너킥 상황에서 낮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그 공이 개뽀록으로 대굴대굴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동점골이 만들어졌고 전반 42분에 송민규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왜 다이렉트 퇴장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포항이 한 명이 부족한 이후부터 성남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뮬리치가 헤딩하는 장면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공격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포항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뭐 골대도 맞추고 하면서 어느 정도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 막판에 89분이었죠. 이중민 선수가 리그 데뷔골을 헤딩으로 기록을 하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중민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김남일 감독님이 거의 뭐? 이중민이? 약간 이런 느낌의 얼얼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표정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팀 울산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4-3-3 전술로 3톱에 김인성, 힌터제어, 김민준 선수가 출전을 했고 미들에는 원두재, 강윤구, 윤빛가람, 포백에는 설영우, 불토이스, 김기희, 김태원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초반에 힌터제어가 계속 떨궈주면서 세컨 찬스를 노리는 울산의 공격이 줄을 잃었고 결국에 불토이스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울산의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는데 이근호 선수의 골, 세징야 선수의 극장골로 인해서 패배를 했는데 울산의 문제점이라고 보였던 점이 빌드업 시에 자기 진영에서 볼을 뺏겼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빠르게 볼을 공격 진영으로 찔러주게 되면 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선수나 세징야처럼 확실한 마무리 자원이 있는 팀들에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번 상대인 성남이 그런 팀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의 뮬리치 선수는 전 아직 뭐 축구 선수라고는 인정을 못하겠고 박용지 선수와 부시 선수 역시 빠른 편이 아니고 결정력이 좋은 선수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이 경기 분명히 울산이 주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금요일에 격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토요일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윤빛가람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국가대표 소집 불참을 했는데 이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울산의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수 있다면 성남은 무승부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성남이 4경기째 패배가 없는데 계속 뭔가 경기력적인 부분보다는 운적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울산의 출전 선수 명단을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성남에 일단 무와 패, 투픽이면 패스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 FC 서울 대 강원FC. FC서울은 지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박주영 선수를 원톱에 세우고 미들에 나상호, 팔로세비치, 조영욱 그리고 그 뒤에 오스마르, 기성용 선수를 배치하고 수비에는 고광민, 김원균, 황현수, 윤중규 선수를 포백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수원 삼성에게 선제골을 먹히고 난 이후에 기성용 선수가 전반 막판에 3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동점골을 터뜨렸고 노동공 골키퍼 선방에 막히기는 했었지만 대포할 중거리 슛 장면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후반에 박정빈 선수가 골이긴 골인데 참 뭔가 혼전 상황에서 누워서 골을 기록하면서 FC서울이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중간에 박주영 선수를 빼주고 센터백인 홍준호 선수를 공격에 투입을 하면서 제공권을 가져가려는 FC서울이 좀 전술적인 변화도 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수원 삼성의 정상빈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나서부터 뭔가 활발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확실히 FC서울은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상대편에 있을 때 서울이 제대로 된 공격이 안 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FC서울이 3연승을 기록 중인데 정말 이 3연승이 꾸역꾸역 정말 꾸역꾸역 승리를 채운 느낌이 강해서 4연승을 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있어요. 인천과의 경기에서 송시우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기성용 선수의 후반 막판 극장골로 승리를 했죠.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종료 5분 남겨놓고 기성용이 극장골로 승리를 했죠.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박정빈 선수의 경기 종료 10분 남겨놓고 역전골로 승리를 했죠. 이건 기성용 선수가 CGV 롯데시나마 주인도 아니고 매경기 극장골에 꾸역꾸역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상대팀 강원FC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3-4-3 전술로 3톱에 조재환, 정민우, 김대원, 중원에 윤석영, 황구경, 김동현, 김수범, 3백에 김영빈, 임채민, 아슐마토프가 출전을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고명열 선수가 지난 시즌에 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선발로 출전을 하다가 지난 성남과의 경기부터 교체 투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매 경기 지금 많이 넣어봐야 한 골을 기록했던 강원이 드디어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했고, 기가 막히게도 제가 지난 분석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이 이제는 승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승을 찍고는 싶은데, 작년 인천 유나이티드의 8연패에 비유를 하면서 왠지 승리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으로 강원 승을 찍어버리면 이게 도구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승을 뺐는데, 야, 기가 막히게 또 승을 안 찍으니까 승리를 해버리네요. 심지어 한국영 선수와 중원을 담당하던 김동현 선수가 47분에 퇴장을 당했는데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굉장히 김병수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개막하고 승리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전반 끝날 때 역습 상황인데 종료 휘스 불었을 때도 그렇고 뭐 승리가 없었으니 민감할 만하죠. 그리고 이날 문제가 있었던 게 김대원 선수의 골 하나가 옵사이드라고 판정이 되면서 취소가 됐었는데, 제가 볼 땐 명백한 오심이라고 판단이 들고, 또한 김동현 선수가 경고를 2장 받아서 퇴장을 받았는데 두 번째 경고는 부적절하다고 경기 후에 평가가 돼서 FC 서울과의 경기에는 출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는 참 VAR이 있는데도 최근에 자꾸 심판들의 오심이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서야 정정이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는데, 좀 참 난감하네요. 어쨌든 첫 번째 골은 김대원 선수의 코너킥을 아슐마토프 선수가 헤딩슛으로 골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골은 고무열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골을 기록을 했죠. 드디어 고무열 선수가 골을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고, 김대원 선수, 조재현 선수 지난 경기 보니까 컨디션이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강원이 전체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FC서울과의 경기에서 FC서울의 4연승까지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강원이 인천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압박을 이 경기에서 다시 보여준다면 최소한 무승부는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FC서울이 홈에서 강원을 만나면 1승 3무로 패배는 하지 않지만 승리도 쉽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대로라면 저는 FC서울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수원FC 대 제주유나이티드. 자, 수원FC는 지난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4-3-3 전술로 공격에 무릴로, 이영준, 조상준, 미드레, 김건웅, 김준영, 박주호, 수비라인에 김상원, 조유민, 박지수, 정동호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전북을 상대로도 굉장히 많은 슈팅을 기록을 했고, 이번 시즌 전체 구단 중에서 슈팅 3위, 유효 슈팅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괜히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무릴로 선수의 중거리에서 때리는 슈팅들은 확실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 시에 슈팅은 확실히 많은데 만들어서 때리는 슛이라기보다는 조금 성급하게 멀리서 때리는 슈팅들이 많았죠. 그리고 수비 시에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을 하면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전북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그 재수가 더럽게 없는 수비수 박지수 선수가 참 수비는 잘 하는데, 뭐 연이은 퇴장, 핸드볼로 인한 페널티킥 이런 걸 보여주면서 지금 3경기 연속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막판 김건웅 선수가 헤딩골로 전북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자, 상대팀 제주유나이티드는 광주와의 경기에서 3-4-3 전술로 공격에 공민현, 류승호, 이동률, 미들에는 정우재, 이창민, 여름, 안현범, 3백으로는 정훈, 권한진, 김호규 선수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정우재 선수가 크로스 올라온 볼을 슬라이딩 눈알 슛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었죠. 슬라이딩 헤딩 슛으로 굉장히 멋지게 보였는데, 골을 넣고 자기도 너무 아픈지 눈을 막 부여잡고 골 세레머니 하는 걸 보고 눈치를 깠죠. 이거 눈알 슈팅이구나. 자, 어쨌든 그 후에 코너킥 상황에서 펠리페 선수에게 혼전 상황에서 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죠. 제주는 매 경기 지금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많이 먹혀봐야 한 골을 먹히고 있는데, 공격적으로도 경기당 한 골 이상은 못 넣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 솔직히 제주가 또 무승부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아직까지 1승이 없는 팀이 수원FC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많이 겪어봤던 제주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얻기 위해서 홈에서 사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주 또한 현재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수원FC를 상대로 2승 1무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지만 2승이 홈에서의 경기였다는 점으로 볼 때 수원FC의 이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수원FC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광주FC 대 인천유나이티드. 자, 광주FC는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4-1-4-1 전술로 펠리페 원톱에 미들에 송승민, 김주공, 이찬동, 엄원상, 김원식을 배치했고 포백에는 이으뜸, 이한도, 한희훈, 이지훈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광주가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엄원상 선수가 전반 초반 부상으로 실려 나오게 됐는데 본인 힘으로 걸어 나오지 못해서 실려 나오는 정도면 이 경기에는 당연히 출전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후반에는 펠리페 선수마저도 허벅지 뒷근육을 만지면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게 단순 근육 경련인지 햄스트링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더라도 교체 출전으로 잠깐이나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반칙으로 골 취소가 됐던 김주공 선수와 엄원상 선수 대신 엄지성 선수를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에서의 스피드, 공격에서의 제공권이 사라진 광주이기 때문에 대놓고 좀 수비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한두 번 역습을 펼치는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상대팀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3-5-2 전술로 역시 투톱에는 아길라르와 김현, 미들에는 오재석, 김준범, 문지환, 구본철, 김준엽, 3백에는 오반석, 김광석, 델브리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우선 포백을 안 쓰고 3백을 썼다는 게 저는 조금 수비 불안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길라르 선수를 톱으로 놓는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좀 풀어주면서 찬스가 났을 때 슛을 때려주는 게 아길라르 선수인데 조금은 전술 미스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김도혁 선수의 공백, 그리고 문지환 선수가 중원은 강원에게 밀릴 문지환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왜 나가게 됐냐면 약간의 뇌진탕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체 아웃이 된 이후로는 중원에서도 힘을 좀 못 썼다고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출전이 가능한 선수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무고사 선수는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좀 더 팀 훈련을 하고 4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번 경기에는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주나 인천이나 현재 상태로 볼 때 골이 굉장히 안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도 엄원상과 펠리페의 부재로 인한 공격력 손실, 인천도 김도혁, 문지환 같은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광주가 홈에서만큼은 인천에 패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광주의 단통 무승부로 일단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용 도중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중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최종픽 영상 전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최종픽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주중에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분데스리가 경기들 분석 영상으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